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천문학적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요동쳤으며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돌입하였고 사람들과 모임을 갖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사소하면서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QR코드입니다. 내가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이곳에 방문했음을 남겨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오픈해야 하지만 무언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방역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기분입니다. 책 친절한 독재자 디지털 빅브라더가 온다에서는 기술의 진보가 우리를 감시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곳곳에 설치된 QR코드 인증기기, 안면인식 체온 측정 카메라, CCTV와 같은 첨단 기술은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전부 데이터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활동이 늘어날수록 나에 대한 것들이 점점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책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MS,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디지털 빅브라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디지털 빅브라더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용자 감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신기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해 주었지만 알게 모르게 개인에 대한 정보들을 흡입하면서 더욱 새를 불려가고 있는데요. 감시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고안해 사용자들로부터 가급적 많은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고객의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팔거나 자사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활용하는 것이 이들이 영위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덕분에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빅브라더들은 선한 의도를 갖고 온 인류를 위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죠. 하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 무언가 불길한 느낌도 지울 수 없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에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우리의 미래가 될 첨단 기술들을 소개하고 이런 기술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감시사회에 몰아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안면인식 기술입니다. 안면인식 기술은 말 그대로 얼굴 대상의 표정, 움직임을 인식하여 대상의 신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증할 때 얼굴 인식 기능을 다들 한 번씩은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안면인식 기술은 신분을 검증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면인식 기술은 특히 중국에서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CCTV가 안면인식 기술을 탑재해 얼굴 생김새, 표정, 움직임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죠. 실제 오랜 기간 수배 중인 범죄자들을 체포할 정도로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중국에서는 과거에 휴대전화 개통 시에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얼굴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안면인식 기술이 새로운 신분 인증 수단이 되어가는 셈입니다. 내 얼굴이 중앙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고 안면인식이 가능한 CCTV가 거리에서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환경이라면 정말 실시간으로 나를 누군가가 감시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안면인식 체온 측정기가 여기저기 설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저장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금융입니다. 모두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분산정부에 거래 내역을 기록한다는 블록체인 기술은 그만큼 감시 체계가 고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빅브라더들 중 블록체인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바로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은 사용자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화폐 DM을 출시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아직 전 세계 인구 중 17억 명이 은행 계좌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 세계 공용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국경 없는 금융사회를 열어 해결하겠다는 것인데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논란을 가지는 비트코인과 달리 주요국 화폐와 단기 국채로 가치가 구성된 페이스북의 디지털 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낮아 교환의 매개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금융화폐 시스템이 낙후된 국가에 사는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고결한 명분을 세운 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속내는 모바일 결제 시장을 장악해 현금 없는 사회를 촉진하고 디지털 금융사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각국의 중앙은행은 화폐 주권을 지키기 위해 앞다투어 CBDC, 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중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디지털 위안화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중국은 이미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어 현금 사용 비중이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신용 등급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개인들의 금융거래 내역, 교통법규 준수 여부, 소비습관, SNS 활동과 같은 모든 디지털 활동 데이터를 수집해 신용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 모든 거래가 디지털 화폐로 이루어진다면 국가 혹은 글로벌 인터넷 회사들은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알게 됩니다. 현금 없는 사회의 그늘은 프라이버시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얻는 대가로 중국과 같은 전면적인 감시 사회의 도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스마트 제품들입니다. 최근 디지털 빅브라더들은 공통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단순히 사용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질병을 예방해 수명을 연장하고 불멸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이 수행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양태는 다양하지만 감시와 데이터 수집이라는 감시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출시하여 데이터 수집을 차곡차곡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애플워치, 삼성은 갤럭시 워치, 구글은 최근 핏빗을 인수했으며 아마존은 스마트 밴드 할로를 출시합니다.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 역시 저렴한 가격의 보급형 웨어러블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24시간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맞춤형 진료를 제공합니다. 수면의 질, 심장 박동, 걸음수, 칼로리 소모량, 호흡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의사에게 진료받게끔 유도하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아래 우리의 생체 데이터를 24시간 동안 감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집집마다 한 대씩 있다는 스마트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는 신기합니다. 문제는 스마트 스피커를 제공하는 디지털 빅브라더들이 알고리즘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사용자의 일상을 은밀하게 엿듣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암호화 처리된다고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집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성은 기기를 통해 흘러갑니다. 온라인 일상뿐 아니라 사용자의 오프라인 일상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증강현실 기술입니다. 증강현실의 대표적 예는 바로 포켓몬고입니다. 몇 년 전 포켓몬고 열풍이 불었던 일을 다들 아셨을 것입니다. 국내 정식 출시 이전 속초에서 포켓몬이 잡힌다는 소식에 속초행 버스가 매진된 바 있습니다. 어린 시절 피카츄의 추억을 떠올리며 핫한 시류에 올라타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유저들은 재미가 있다는 이유로 포켓몬고를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포켓몬고의 개발사 나이언틱은 게임을 통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 이전 위치, 이동 경로,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것, 과거에 바라보았던 것 등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굉장히 무서운 정보입니다.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광고비를 받고 맥도날드에 희귀한 포켓몬을 출연시킴으로써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방문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광고를 보게 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포켓몬고 열풍은 감시 자본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일상을 재미있는 게임처럼 만들어버림으로써 사용자를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감시하고 물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게다가 조종당하는 대상이 무척 유쾌한 심정으로 기꺼이 게임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 또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책 친절한 독재자 디지털 빅브라더가 온다와 함께 첨단 기술이 감시사회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어딘가 방문했을 때 QR코드를 입력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 어떤 개인정보들을 제공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서히 혹은 급작스럽게 온 세계가 중국과 같은 감시국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있을까요?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혼자서 스마트폰과 구글을 안 쓰고 산다면 사회에서 도태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 기업들을 무작정 규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저자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고 핫하다는 이유로 열심히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빅브라더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알아가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